안녕하세요. 110년 날씨 관측 사상 최고로 더웠던 이번 여름, 무더운 동남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더웠던 폭염에 어제는 중부지방 집중폭우로 도로는 차량 통제와 하천 벌람으로 많은 분들이 폭염과 폭우로 힘들어하셨는데 우리 일산 FM 일산의 놀자 팀들은 무사히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산 FM 일산의 놀자 진행을 맡은 진행자 장대장입니다. 일산 FM 일산의 놀자는 일산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서 경험, 체험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향이 또 다른 명물 중 어울림 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할 일산의 놀자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환희박, 주디, 제리,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이칸더님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울림 누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혹시 이 중에 어울림 누리에 대한 재미난 추억이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해요. 현재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곳 또한 어울림 누리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한희박님 먼저 말씀하실래요? 제가 네. 반갑고요. 저는 사실 이 어울림 누리에 그렇게 자주는 오지 못했어요. 제가 한 고양시에 산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지만은, 물론 어울림 누리는 그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생기고 난 이 초창기에 저기 보면은 이제 그 체육공원, 아마 그 시설 정확한 이름이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별무리 경기장? 네. 별무리 경기장이라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잔디로 깔려진 일반 축구장 같은 그런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가끔 이 동네 행사를 해야 되나? 그런 행사들,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할 때 몇 번 온 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공연장인데 공연장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야외 공연장도 있고요. 아니요, 실내에 있는 거. 별모래 극장? 네, 별모래 극장. 별모래 극장으로 이름 붙어 있는 그 실내 큰 공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에 그 바비킴 공연? 좋은 공연 들으셨네요. 바비킴 공연 정도 되면은 별모래 극장이 아니라 어울림 극장일 것 같은데요. 어울림 극장인가요? 예. 어울림 예. 극장은 예. 더 인원수는 더 작아. 바비킴 팬이신가 봐요. 전에 차를 얻어 탔는데. 극장이 362석이고요. 어울림 극장이 218석입니다. 아, 그러면은 별무리 극장이 맞나 별무리 보네요. 극장이 맞을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좌석수에 따라서 극장 크기가. 아니, 어쨌든 저는- 이름은 늘 헷갈렸는데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거기서 실내 클래식 공연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본 정도? 그 정도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고. 최근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팟캐스트 녹음 때문에 자주 오죠, 사실. 예. 주대님? 저는 여기 녹음하러 온 게 옛날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그래서 교육받고 마을 미디어 활동가 교육받고 그때가 처음이고요. 아이들은 여기 스케이트 타러 몇 번 왔고, 그것도 학교에서 와서 저랑 같이 온 게 아니어서 얘기할 건 없고요. 이런 얘기하니까 근황 재미가 없어서 저 근황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근황? 네. 말씀해보세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세일을 하길래 꽃게를 샀어요. 요즘 꽃게철이거든요. 금어기가 풀려서. 아, 그래요? 혹시 요즘 꽃게 암캐하고 숙회 중에 뭘 사야 되는지 아시나요? 숙회. 숙회. 어떻게 알았을까? 맞아요? 네, 암캐는 이제 알이 없고요. 숙회가 알은 살이 알도 없고 살도 없고 숙회는 살이 꽉 찼어요. 그래서 좀 세일을 많이 하길래 넉넉하게 사서 한 4마리 쪄먹고 9마리는 간장게장을 담갔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담갔는데 레시피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유명한 게 핫한 게 김수미잖아요. 이거는 제 내공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워낙에 많은 레시피 보고 이것저것 해서 제 입맛을 딱 믿고 알아서 했거든요. 근데 맛이 생각보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일 마지막 날이길래 다시 가갖고 한 7마리 사다가 지금 간장게장 다시 담갔어요. 근데 잘 익으면 싸요. 2만 원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키로에 땡기네. 9,900원. 네. 주디님, 네. 제가 그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면은 네. 제가 뭘 만들면은 제 입맛에는 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림도 없는 소리.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려면은 이 자리에 먹어봐야 가져와서 돼. 우리가 좀 먹어봐야지 맛있습니다가 될 것 같은데 혼자 그 맛있다고 하면은 그게 신뢰가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면 일단 예. 토요일 날 오신다고 하면 제가 간장게장을 싸갈게요. 따끈한 밥에.
피지컬? 저녁으로. 뭐 점심은 어때요? 2시부터 만나는데. 가능하시면 생각해보겠습니다. 오세요. 네. 그러면 다음엔 우리 제리님. 예, 저는 작년 여름이었는데요. 제일 더울 때 장마가 끝날 때쯤에 저희 애들을 데리고 얼음놀이 거기를 왔어요. 그러니까 빙상장을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 여름이니까 아이들이 별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많죠? 많이 꽤 시원하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여름을 보내는데도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둘은 그냥 에어컨 키지 않는 시원한 공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또 애들은 그 좋았고, 안에서 신났고. 즐겁게 또 스케이트를 타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격도 너무 싸서 여름에 뭐 다른 데 가서 뭐 하루 보내면은 뭐 최소한 뭐 10만 원 이상은 다 들어갈 건데, 여기 오니까 뭐 밥값 다 하더라도 한 3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가족들이 와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날 와서는 김밥이나 뭐 떡볶이를 먹었었고요. 거기 사용료나 그런 것들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좋았어요. 아니 그 빙상장에서 예를 들면은 뭐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자기 체험할 수 있어요. 네. 놀러 오는 게 아니라 네. 스케이트도 빌려주고 스케이트도 타고 날도 다 뭐 빌려줘. 갈아주고 다 한다더라고요. 괜찮네. 여름에도 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여름에는 좀 대박이네. 좀 비싸게 될 수 있어요. 예. 거기에 근데 스낵 코너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뭐 사 먹기도 하고. 예, 간단하게 뭐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뭐 떡볶이나 그런 것들은 나가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예. 그치. 그럴 수도 있겠죠. 얼음에 떨어지면 안 예.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이 근처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들어와서 한 2-3시간 놀다가 가는 거죠. 그 안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예, 먹었다. 그거- 얼음마루 자체에서는 분식 코너는 없다. 그 있으면 좋을 텐데. 간단하게 음료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빙상장이 옛날에 김연아가 거기서 왜 갈라손가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예. 그 빙상장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때 그렇죠. 거기에서도 했었다고. 아이스쇼. 오케이. 아이스쇼. 예. 그리고 우리 오늘 특별 게스트 이칸도님은 어울림에서 우리가 처음 만남을 갖게 한 장소죠? 네.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또 오늘 이렇게 어울림에서 공연 갑자기. 갑자기 이게 찾아주셔서 없이. 너무 감사해요. 아유, 제가 너무 그러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이런 걸 개 탔다고 표현하는데 누가 개를 탄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탄 거예요. 우리가 탄 거죠, 정말로. 그리고 지난 해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 고향센터에 오면 꼭 일산의 놀자팀이 녹음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팀 녹음할 때는 제가 어떻게 좀 시간이 안 맞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랑 네. 인연이 가장 깊은 알고 것 보니. 같아요. 네. 저는 어울림이 그냥 어울림인 줄 알았어요. 생활 속의 예술가가 되는 곳. 고향 어울림 누리는 공연장과 교육시설, 체육시설과 한데 어우러진 동양 최대의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며 클래식부터 대중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어울림 극장. 가족, 어린이 중심이 공연이 선보여지는 별모래 극장, 체험 유지 전시를 선보이는 야외 음악회와 연극 및 마당극이 가능한 꽃매 야외 극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그 꽃매 야외 극장이 돌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 거기서 클래식 음악회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런 곳이 네, 있어요? 네, 요 바깥에 나가시면은 이렇게 둥글게 있어요. 돼서 둥글 계단처럼 네, 계단으로 돼갖고 우리가 공연장 이번 탐방 때 거기를 갔습니까? 지나쳐 왔죠. 아, 그래서 네. 그런 기억이었구나. 네,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그 위에서는 그 아이들이 분수대, 분수 이렇게 노래하는 분수대처럼 나온 거기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놀이 시설이 어, 있는 물놀이. 거예요. 어. 밑에서 물 나오고 밑에서 막 물이 나오면 아이들이 거기서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 마당극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서 작은 음악 공연 같은 네네.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거기서 봤었어요. 요- 제가 저희 아는 분이 거기서 이제 공연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고양시가 참 좋은 게 이 야외 음악회, 야외 클래식 음악회를 이곳 저곳에서 한다는 네, 게 참 좋은 너무, 것 같아요. 아람누리도 사실은 그 그렇죠. 뒤에 있죠. 그 예, 음악, 예, 그렇죠. 그 공연장 실내 네. 건물 뒤에. 네. 고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가 있고요. 레스토랑 및 편의시설과 어린이방, 창조적인 도시 예술 리더인 고양 문화재단이 있어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채원이 부릅니다. 가을비 우산 속에. 어서 가을이 오기를
뱃살입니다. 네, 노래 나가는 중에 좀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점들, 어울림놀이 그 이야기 하다가 제가 얘기하고 싶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그 계속 여기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또 전주잖아요. 네. 그래도 여기 고향에 어울림놀이에 온 지는 한 5년째 해수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좀 급하게 수업하러 왔다가 끝나면 또 가고 해서 많이는 못 봤지만 저녁에 좀 자주 느꼈던 생각은 이제 저녁 노을 질 때나 수업 전에 맞아요. 나오면 이 근교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엄마들 좋은 분들이 나와서 엄마들은 뭐 벤치에 앉아 있고 아이들은 그 앞에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뭐 보드를 타거나 하는데 그게 정말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느낀 점이 이 어울림놀이가 이제 고향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장소 위치에 있는지는 전 감은 없는데 전주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예술회관 아니면 시민들 활동할 수 있는 회관 뭐 공연장이 많은데 좀 아쉬운 점은 다 시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좀 차를 타고 장시간을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시내권에 있는 곳들은 주변에 이런 뭐 주택가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맞아요. 곳이어서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공연장 외에. 근데 여기는 이제 공연을 보러 올 수도 있지만 근교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공원 개념, 쉽게 이웃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구나. 참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역시 좋은 얘기 디카드 해주셨어요. 쌤은 또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을, 그죠? 아주 쉽게 느끼고. 그리고 목소리도 정말 멋지네요. 아, 새삼스럽게. 당연히. 야, 역시다. 저도 이제 여기 근처에 아파트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름에도 막 놀고 저는 가끔 여기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시고 그래서 연주 들으러 몇 번 왔었고 저는 전에 여기서 그 체육회 무슨 행사 때문에도 몇 번 왔었어요. 근데 의외로 시민들이 슬리퍼 신고 그냥 집에서 간단한 복장으로 많이 와서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우리한테 좋은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그게 진짜죠. 네, 어찌 보면. 그게 정말 그게 네. 진짜고 어찌 보면 시나 혹은 공공기관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진짜 서비스라는 것은 그런 게 그렇죠. 진짜인 것 같아요. 이 주민들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네. 체육시설 너무 싸게 쓸 수 있지, 집에서 가깝지, 너무 좋잖아요. 도서관도 있어요. 저는 조금 책도 아쉬운 있고. 게 여기 중앙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대리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안에서 오케이. 예, 관리상으로는 그게 이제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러면은 그게 대리석이 아니라 뭐 잔디밭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은 흙도 좋고. 예, 훨씬 더 조금 좋지 근데 않았을까. 여기가 그런 생각도 약간 좀 들어요. 언덕이 져서 예, 예. 흙으로 돼 있으면 그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겨울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눈이 와서 쌓이면 미끄러져서 사고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 그쵸? 저는 조금 그 잔디밭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여름에 올해 정말 더웠잖아요. 그렇게 더울 때 돌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이 있으면 쉴 수가 없거든요. 돌에서 나오는 뜨거워서. 열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잔디밭이면은 그렇지. 예, 시원해서 또 나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그러고 들더라고요. 보니까 나무도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맞아. 그- 바로 이 옆에는 성나공원이라고 공원이 네,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예, 산이지 예. 사실은 산. 산이 예, 산과 그렇죠. 연결돼 있지. 근데 의외로 그러고 보니까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늘이 공원 없- 안에는 별로 없어요. 공원이 없네. 아쉽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산이 있던 것을 까고 만든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어쨌든 이카도 쌤이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정말 따뜻한 참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좀 참고해야 돼. 왜냐 이번에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얼마 전에 밝힌 시책 중에 시민이 보다 가깝게 갈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혹은 문화시설을 전에 뭐 거리를 훨씬 더 가까이 줄이겠다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정책을 볼 때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좀 더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국가나 어떤 대통령이 해야 될 정책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야말로 사람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시민을 우선해 두는
그런 생각 아니면은 나오기 힘든 정책을 봐요. 이것을 국가적으로 한다는 것.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뭐 여기서 외국에서 생활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을 한 나라는 바로 모든 정책들, 거기에서 국가의 정책이든 시의 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 발상에서. 그런 거 보면 이 고양시가 우리가 사는 일산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산 신도시에서 사는데 저희 단지마다 공원이 있어요. 오케이. 단지마다도 공원이 있고 또 그 단지를 벗어나도 또 공원이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호수공원도 있고 너무 뭐 조금 그 옆으로 가면 정말산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울림누리. 예, 어울림누리 스포츠 시설로 안내 드릴게요. 얼음마루라는 빙상장, 스케이트장이 있고요. 별무리 경기장. 그러니까 인조 잔디로 되어서 사계절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꼬드물 수영장 있고 농구나 탁구, 배드민턴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뭐 이런 개최를 할 수 있고 대관도 해주는 몸과 마음터라는 체육관이 있어요. 그리고 헬스장. 몸과 마음터? 네. 이름이 몸과 마음터예요.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한다고 해서 오케이. 몸과 마음터. 너무 이름이 예쁘죠? 우리가 저번에 들러봤던 실내 체육관 그 시설을 그렇죠. 말하는 네. 거죠? 그리고 헬스장 다목적에서는 재즈, 요가, 뭐 방송 댄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암벽으로 계절, 기후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암벽 등반장이 있습니다. 암벽 등반장이 있어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것도 우리가 봤습니까 저번에? 예, 저는 대화에 있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정식 그 국제 규격이에요?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렇구나. 거예요. 야, 역시 장대장님. 유명하더라고요. 밤에만 수업을 하는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밤에 보면 네. 거기 무섭죠? 실내 클라이밍 하면서 불 다 켜놔요. 네. 네. 거기가 확 눈에 들어와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보통 실내 클라이밍 하는 곳이 실내 암벽하는 네. 곳이 이런 체육 시설에 있는 곳이 흔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또 밤이니까 조명 받아서 보기에도 멋져 보여서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세계 랭킹 1위 선수도 고양시 산다더라고요. 여자 예. 김가연인가 뭐 하신 그 젊은 저 옛날에 이번에도 롯데빌딩도 네. 올라가고 하는. 네네네. 그분이 고양시 분이세요? 야.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번- 거기에도 가끔 오시고 뭐 계속 행사도 많이 해요 거기서. 그러시구나. 이 방송 들으시면은 나중에 우리 방송에 게스트로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그때 저번에 한번 제가 그 행사할 때 그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있어요. 샘플식으로 해가지고 초보자들이 올라가는 걸 그래서 제가 이 큰 몸을 가지고 일단은 해보셨어요? 올라를 갔어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데 하늘이 막 노라고 이거 내려올 수도 없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밧줄 타고 쭉 한 번에 내려와요 그거. 야 스릴 짱이야. 그 짱. 뭐 레펠이라고 하나요? 그거? 네. 그거. 오늘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그래서 근데 이 해보면 손 좋을 것 일단은 손에 아구 힘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가벼워야 돼요 몸이. 그래요, 몸이 다 장근육이 많더라고요. 내려오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 한 번에 무게를 쭉 타고 내려오니까. 그 얘기에 왜 엄청 장대장님 이 애로가 이해가 되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모르겠네요. 제가 그 사업을 수입업을 하거든요. 좋은 아이템 중에 옛날에 한번 봤었던 게 뭐 있었냐면, 이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 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암벽 등반하는 건데, 네. 그거를 수영장에 그 한 면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손으로 잡는 부분을 좀 까끌까끌하게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그걸 잡고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 수영장은 아무래도 습한 곳이라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높지가 깊어야지. 않으니까. 일반 네. 수영장에서는 어쨌든 근데 그런 거는 스릴을 즐기는 건 두 배가 근데 되겠네요. 두 그것도 배네. 전문가들이나 가야지. 일반 사람들은 좀 위험할 것 같아. 올라가는 스릴 떨어지는. 어쨌든 안 했잖아요. 장 대장님은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한 거죠? 그럼 됐어요. 꼭 해보고 싶어서 해봤죠. 저도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그래서 요 가까운데 우리 나중에 신청해서 네. 일단 배워보자. 매달려 보는 걸 먼저 해야 되니까. 해봅시다. 일단 네. 무게를 좀 뺀 다음에. 환영님은 안 빼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에 대화에 있는 인공 암벽 거울로 가요. 클라이밍 하는 대로 다음에. 실내부터 하시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구경하는데 뭐 전문가 초보가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이용 안내는 홈페이지 신청으로 가능하고요. 매월 첫째 월요일 하고 셋째 화요일은 휴가 난답니다. 그리고 이게 50% 할인도 있어요. 경로 우대 장애인 1급에서 3급 경우에는 동반하는 보호자 1명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훈 대상자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50% 할인됩니다. 3자녀 이상 가정 30% 할인도 있네요. 그 밖에 다양한 할인 혜택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산, 고향엔 너무나 좋은 시설들이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공유해 봅니다. 저는 이걸 여기 어울림누리 이걸 보면서 고양시에서 가장 큰 복합 단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체육시설, 그 다음에 공연시설, 뭐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심지어 그 그렇죠. 빙상장, 완벽공간, 방송 시설. 그래서 제가 아까 예. 다 있어서 최대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뻔히 예, 아니었어. 참 대단한 그죠? 공간이에요. 이 안에서 예. 운동 다 하고 뭐 공도 차고 뭐 수영도 하고 공연 다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공간이 그러니까 고향에 사는 우리가 일산 시민이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잘 누리지 못해서 또 홍보가 좀 덜 돼서 저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좀 같이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로 삼은 거죠. 저희 여기 고향 미디어 센터에서 저희들이 교육 훈련 받은 것도 이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영상 또 뭐 라디오, 팟캐스트 뭐 모든 그런 교육들을 다 여기서 시켜주죠. 고양시에서. 그렇죠. 그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거 극장도 있었잖아요. 극장도 있고. 있어요. 비용도 소극장. 아주 저렴하고. 네. 어. 그리고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국화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웬 국화 향이 이렇게 많이 나왔더니 전시회. 오늘 전시하더라고요. 미술관도 있었고 전시관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다양하네요. 정말 다양하네요. 이걸 아까 제리님이 얘기했다시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있고 알 필요도 있고 그렇죠. 진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쉽게 와서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어찌 보면 좀 더 시에서나 혹은 이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번에 너무 더웠잖아요. 폭염 때. 그렇죠. 저번 저희 이제 녹음하러 왔을 때 그때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많이 더웠죠. 1층에 할머니들 엄청 많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맞아. 그 공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쉴 공간이 수 있는. 좋은 얼마나 좋아. 참으로 좋아. 네. 정말 그때 우리 보면서 다 그렇게 얘기했어. 정말 좋다. 근데 그것도 모르셔서 못 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일단은 가까워야지 오고요. 차편이 좋아야 되는데 요 근처 사시는 분들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내식당도 있다고 들었는데. 구내식당도 예. 있어요. 지하에.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 지하에 구내식당도 있어요. 고영지원 강사님은 혹시 구내식당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 이용해봤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추천 메뉴. 맛있다 그러는데? 추천 메뉴까지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추천 메뉴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메뉴가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좀 전에 이제 어르신들 말씀도 주셨는데 그 옆에 있는 어울림놀이 옆에 네. 있는 덕양노인복지관 네네. 거기도 수업을 몇 번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신 쉬는 공간으로 여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식사도 일단 여기 조용히 하고. 와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네. 뭐 담소를 나누거나 쉬는 공간으로 좋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복지관 그렇죠. 아까 그러면 복지관이 여기서 복지관 걸을 수 바로 있는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우리 우리 주차장 올라오기 맞은편에 있죠. 맞은편. 네. 네. 처음부터 설계가 되게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동양 최대라니까. 알면 알수록 정말 멋진 그렇죠. 곳이네요, 네. 그죠? 저는 이게 성다공원이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을 뻔했다 뒤에 싶어요. 산 이름이 성나공원이. 네.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면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오케이. 계단으로 그 산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산에 가본 적은 있어. 네. 여러분은 지금 일산 FM 일산의 놀자 듣고 계십니다. 일산의 놀자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가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제리님의 회사 주식회사 후스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하나 듣고 갈게요. 배터리 방식의 새로운 정원관리 기계를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튼튼한 배터리 방식. 정원관리 기계 이고 파워. 배터리 하나로 잔디깎기, 송풍기, 체인톱 등 6가지 콤보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강력한 배터리. 정원관리 기계 이고 파워. 이고 파워 정원관리 기계는 주식회사 후스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고 파워를 검색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울림 누리에 대한 개선점이나 발전 방향,
혹은 더 큰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으면 한마디씩 해볼까요? 아까 한지방님 말씀하셨던 지금 아까 뭐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외로 뭐 좋은 점도 많고 정말 조금만 더 개선하고 조금만 더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아까 처음에서도 장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양 최대의 어떤 그런 명물 혹은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부대 시설 얘기 중에 뭐 식당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어떤 부대 시설 이용하는데 조금 이 비용들이 좀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것을 좀 운영하는 주최처, 예를 들어 시나 이게 뭐 어디가 주최하죠? 운영이 시설공단인가요? 네, 도시관리공사. 관리공사라든지 시에서 좀 더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아마 그쪽에 임대를 준다 하면 아마도 임대업자로서는 자기가 이윤을 내야 되니까 그렇겠죠, 가격이 자연적 비싸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시에서 꼭 그런 임대 방식이 아니라 뭐 직영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추첨에 의해서 혹은 사회적인 지원 사업처럼 한다 하면 얼마든지 그 부대 시설 역시도 와서 아까 노인들이 와가지고서 쉬기도 하면서 식사도 쉽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주디님. 저는 차가 없어서 여기까지 항상 대중교통을 진짜, 이용해야 되는데 저는 중산동에 사는데 여기 한 번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분들한테 민폐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좀 셔틀이 있거나 이렇게 좋고 보면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셔틀을 전철역 운영해도 같은 데서 될 것 셔틀버스 같은데. 그래도 되고. 아니면 마을 버스나 아니면 버스 노선이 대중교통이 좀 더 활발했으면 원활하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동감2? 네. 적극 동의합니다. 네. 저는 이게 어울림누리 고양시가 있는 이런 공간이 어울림누리가 있고 아람누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제 느낌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람누리에서는 조금 수준이 있는 조금 이렇게 그 클래식 음악이나 또 좀 규모가 있는 어떤 공연들은 그쪽에 주로 진행이 되고 어울림누리에서는 아이들 공연이라든지 뭐 조금 청소년 뭐 그런 공연들을 위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수준 있는 공연들도 어울림누리에서도 하고 아람누리에서도 하고 좀 나눴으면 싶고요. 또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도 어울림누리에서도 하고 아람누리에서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운영의 묘들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덕양구에 계시는 분들이 일산구까지 와서 어떤 공연을 즐기고 가는 거는 서울로 나가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어울림누리에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좋은 의견이네요. 보통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공연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 그래서 공연 같은 거.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그 음악당 시설 자체가 좀 전문으로 돼 있죠. 예, 전문으로 뭐 세계 뭐 손꼽힐 정도로 잘 돼 네,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큰 공연이나 이런 게 많이 가는 것 같고 여기는 그런 큰 공연보다는 좀 작은 공연, 소공연 같은 뭐 연예인들 나와서 노래하고 뭐 이런 거 서로 이런 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람누리에서는 저는 조성모 그때 군 제대하고 그 공연을 봤거든요. 티켓값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쪽에는 한 5분의 1 가격이더라고요. 이름을 들으면 얘기하면 아는 가수인데 훨씬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거는 팬층이 좀 더 두껍고 인기 있는 대중 가수는 아람누리에서 하는 것 같고요. 조금 이름은 듣고 뭐 실력은 있지만 좀 대중적인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가수, 실력 있는 실력파 가수들은 이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시설 면에서 그런 자리 거겠죠? 관객석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객석도 아람누리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저는 좀 같아요. 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라도 어떤 시민들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같은 혜택을 좀 받는 게 좀 좋겠다.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내가 이제 한번 이 아까 실내 공연장에서 클래식 공연인 한번 봤다 했죠.
초창기에 그때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람누리가 생기기 전이에요. 어울림누리만 있을 때는 여기서도 그런 공연을 그렇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그런 얘기들이 사실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이 음향 시설이 그때는 잘 이렇게 전문적으로 갖추질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아마 그게 아마 보완이 안 됐었고 그냥 아마 아람누리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왔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사실 이 어울림 누리보다는 아람 누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가깝고. 가깝잖아요. 제가 집이 이제 마두니까 아람 누리는 정발산역이잖아요. 전철을 한 정거장이고 집에서 그냥 걸어 다녀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아람 누리는 좀 멀어서 멀기보다 어울림 누리. 응, 어울림 누리는 교통이 한 번에 안 와요. 대중교통이 많이 네. 부족하죠. 예. 이게 버스 타고 뭐 또 갈아타야 되고 뭐 전철 탄더라도 또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한 게 좀 있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네, 것 네. 같아요. 그런 거만 조금 조정이 된다면 조절이 해서 잘 된다면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멋지게. 네, 더 예. 멋지게 어울림 누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안 올 이유가 없어요. 네. 이렇게 시민들의 좋은데. 공간으로 맞아요. 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네네.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가 함께하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가 있는 어울림 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일산 시민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일산 FM에는 일산의 놀자 코너 외에도 문학교실 온에어 코너와 청년들이 살아간 이야기 청춘만세 코너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이들 코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팟빵이나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트도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 많이 더워요. 환절기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병치레는 지금 폭포수처럼 내리는 빗물과 함께 훅 날리시길 바라고요. 비와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